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 바로 앞에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나왔던 건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건 뭐 그래프 그리는 거랑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고 증가부터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증가의 정의가 뭐였다? 혹시 대충이라도 기억납니까? 증가가 뭔지? 증가 뭐야 증가? 뭐야?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대충이라도 뭐야? 뭐래 창혁아?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 아니고 증가의 정의 증가가 뭐야? 원래 증가는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대학 가야지. 그냥 뭐 시간이 지나서 고3이 되고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외워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것들밖에 없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말했죠.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 시험에서 증가의 정의를 쓰시오 이런 건 나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시험에서 구구단 안 물어보지만 다 알잖아요. 똑같은 거야. 증가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였다고.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두 점 뽑았을 때 오른쪽에 위에 있으면 증가다 그 얘기였다고.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 있으면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응. 그런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땐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 왜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라는 건 x1, x2에 뭐 넣을지 몰라. 무엇을 넣어도 다 성립해야 돼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냥 넣을 수 있는 실수의 개수가 정의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녀석들을 다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증가인지 아닌지는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 이것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 판단은 뭐로 하는 거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하는 거였다. 그래서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게 맞더라.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오히려 증가함수 그러면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다. 대신에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명제 엄청 헷갈리는 명제이지만 그림 3개 떠올려서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 그림 3개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지금? 떠올라?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거. 이건 증가하는 게 맞지. 하지만 증가함수라고 해서 항상 0보다 커야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잠깐 멈췄다 올라가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적으로 0이지만 증가함수인 건 맞다고요. 여전히.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f'x가 0 이상인 모든 녀석이 다 증가함수인 건 아니었다. 왜냐면 이렇게 상수함수 구간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요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 게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건 증가가 아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요 그래프 3개랑 같이 증가 또는 감소를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좀 체계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제목 보고 목차 정리하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증가에 나오는 내용이구나. 그런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땐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녀석들은 대부분 다항함수이고 그것이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증가함수 또는 증가라는 말이랑 f'x가 0 이상이라는 말이랑 사실상 같은 것처럼 취급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편의상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이것이 증가의 정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는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취급할 애들 다 다항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지. 이것이 증가의 정의는 아니라고요. 오케이? 기억을 좀 하세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였고 요거 이어서 더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이어서 오늘 할 건 뭐냐면 극대화 극소라고 하는 건데 아예 처음 듣는 용어죠.
극소는 반대니까 그냥 극대만 이야기를 할게요. 증가 감소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극대 극소는 여기서밖에 못 보잖아요. 일상적으로 저런 말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외우셔야 돼요. 정의잖아. 약속이라고. 이 정도는 외워야지. 말이 좀 긴데 같이 읽어보면 이런 거라고요. 극대라는 건 뭐냐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당연히 x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구간 안에 a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하나 만들어 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래. 이 x에는 당연히 a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얘를 포함한 어떤 구간이니까 요 녀석 포함한 상태로 구간 하나 만들었더니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FA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FA보다 큰 거 없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FA가 제일 큰 값이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FA가 제일 크다고. 그 어떤 다른 x, y 좌표보다 FA가 제일 크다고.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는 여기에 A도 넣을 수 있으니까 등호는 있겠죠. 얘가 제일 크다면 그때 얘를 극대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야. 최대하고 다른 거야. 최대하고 다르고요. 얘는 극대라고 부르는 거고 비슷하긴 하지. 얘가 제일 크다는 소리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이런 점 의미하는 거예요.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a를 포함해서 열린 구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보면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fx는 다 fa보다 작거나 같죠. 이 부등식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요 점이 극대점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함수값을 우리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녀석을 극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요렇게 생긴 녀석이면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구간 하나 만들어 보면 다 얘보다 크잖아요.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은 극소점 되겠죠. 값은 극대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극대점, 극소점 합쳐서 그냥 극점 이렇게 말하고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그냥 극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튼 요게 이제 극대라는 건데 요게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그림이지만 꼭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도 얘는 극대가 맞아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 포함해서 구간을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럼 구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지? 요 구간 안에서 이거보다 큰 거 없잖아요.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만큼은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거 맞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요런 점은 극대일까 아닐까? 요런 점은 요거 포함한 구간 어떤이라는 표현은 우리 명제할 때 나오는데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면 열린 구간 한 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돼.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열린 구간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참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 내가 요만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거 없도록 내가 열린 구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극대인 게 맞다. 그런 소리예요. 요 주변에 있는 애들만 보면 된다고. 이렇게 구간 하나 만들어서 얘가 제일 크게 만들 수 있으면 극대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요 점은 극대점이다 아니다? 얘를 포함해서 구간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게 극대가 맞아요. 우리가 주말을 지나면서 약간 흐름이 끊어졌는데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전에 뭐 평균 변화를 완전 그 전에 극한 이야기했고 연속 이야기했고 그다음 미분 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 보면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하다든지 그런 식의 표현 없죠. 귀찮아서 안 쓴 게 아니고 원래 극대의 정의에 그런 게 없거든요. 연속이어야 된다거나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구간 잘라서 얘가 제일 크면 그냥 극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쳐다보면 벌써부터 약간 그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약간 체화되어 있는 거지. 불편한 거야. 뭔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끊어져 있고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극대인 게 맞다고요. 정의 자체가 그러하다고. 약간 법조문 같은 거야. 이렇게 생긴 조문이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간 잘라서 얘가 제일 크니까 얘는 극대가 맞더라 그런 소리인 겁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극점이 맞을까? 이건 맞다고 틀리다고? 그래프 위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저 그래프 위에 저 극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극점이 존재해 안 해? 이건 극점이 아니야. 극점이 맞아 이거. 왜 맞냐면 얘 A를 포함하게끔 열린 구간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요만하게 구간 만들면 돼. 그럼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극점이 맞아요. 어떻게 잠깐 잠 좀 깨고 갈까 우리 다? 이런 점은요. 극점 맞을까 아닐까? 저거로 판단하는 거야. 얘를 포함하게끔 구간을 잘라봐. 이거보다 큰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극점이 맞다고. 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큰 게 없다는 소리잖아. 큰 게 없으면 극대라고요. 이 점은 극대점일까 아닐까? 얘는 극대 아니야? 극대가? 맞아요. 잘라보면 이거보다 큰 거 없잖아. 이거보다 작은 것도 없죠. 얘는 극소점이기도 해요.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극대이냐 아니냐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간 잘라서 얘보다 큰 거 없으면 극대, 얘보다 작은 거 없으면 극소이고요. 이 녀석 영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컬 맥시멈 이렇게 불러요. 로컬 맥시멈이니까 그 구역에서 얘가 제일 크다고. 구간 잘라보면 얘가 제일 큰 녀석이다.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얘보다 당연히 큰 거 있을 수 있는데 얘보다 큰 게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극대를 찾는 거고 극대라는 건 구간 잘 잘라서 얘보다 큰 게 없으면 극대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이런 점은 극대점인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점은 극대가 아니에요. 구간을 자를 때 열린 구간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약간 오른쪽에도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구간이 잘라지면 요 구간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큰 거 당연히 여기 옆에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열린 구간으로 잘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은 극점이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감소 상태에 있는 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지? 완전히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요런 녀석은 어때? 이건 극대다 아니다. 극대 아니야 이건? 극대가? 맞지. 완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이렇게 옆에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얘보다 큰 거 없잖아. 그죠? 이 점 자체는 지금 증가 상태가 아니잖아요. 얘보다 바로 왼쪽 거 오른쪽 거 다 밑에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극대점이 맞다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맞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예요. 쉽지 않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했지만 요 조문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정의대로 하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역시나 이건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야기고
얘도 보면 봐봐요. 이런 표현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극대점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든 실수 뭐 몇 개를 넣어봐야 돼. 무한정 넣어야 되잖아. 구간을 내가 임의대로 만든다고 쳐도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실수의 개수는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넣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대극소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이 명제부터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특별한 말 없어도 당연히 미분 가능한 녀석만 고려할 거예요. 그림으로 주어지면 이런 이상한 애들이 막 나올 수 있지. 이런 애들 막 나올 수 있는데 미분 불가능한 녀석들, 불연속 녀석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식으로 주어질 땐 다항식으로 하나 딱 주어질 거기 때문에 다항식으로 하나 주어져 있다는 건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나 요런 정도의 녀석들만 나오는 거지 뾰족하거나 끊어져 있는 이런 녀석들은 다항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식 하나로 딱 주어져 있으면 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녀석들만 나올 거니까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식만 이야기하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즉 극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극대점이거나 극소점이라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봤을 때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레 정리할 때도 비슷하게 증명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요거 가지고 생각해볼까요? 미분 가능한 녀석이고 여기가 극대점이잖아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라는 거야.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 증명을 하자면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최대값을 갖는 지점인데 요 점에서 왜냐면 얘가 최대란 이야기잖아요. 요 구간에서 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왼쪽 편에 있는 평균 변화를 찾으면 다 양수예요. 오른쪽에 있는 평균 변화를 찾으면 다 음수거든요.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인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런 이야기고 좌미분 계수는 0 이하야. 0 이상이야. 우미분 계수는 0 이하야. 그 둘이 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값을 갖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항함수라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극대점이나 극소점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까 그렸던 것 중에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요 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살펴보면 요 점은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극점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요게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극점이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점을 찾는 키워드가 되고 키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극점을 찾는 방법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로 f'A가 0이 되는 점을 찾긴 찾아야 돼요. 어차피 다항함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극점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야.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0이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점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관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요거 그냥 재활용을 좀 합시다. 요 녀석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극점이거든요. 좀 더 정확히는 극대점인데 요 점 기준으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인데 왼쪽 보면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오른쪽을 보면 감소하고 있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는 점, 그 점이 극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건 f'X의 부호를 관찰해 보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 중간에 0이 껴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요거 극소점인데 그거 왼쪽에선 감소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선 증가하고 있으니까 f'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그 사이에 0이 껴있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F'A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고 나서 그 점의 좌우에서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뀌면 극점이구나 라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극대란 소리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소리니까 극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점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로 주어지면 그림을 보자마자 이거 가지고 바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극점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극소는 부호만 반대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책에 잠깐 보시면, 책에 보시면 93페이지예요. 위에 있는 회색 박스, 요거예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거 극대와 극소의 정의거든요.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말했지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없는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극대 극소를 풀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예의가 아니잖아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극대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fa가 제일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대이고, 이렇게 생겼으면 fa가 제일 작다는 얘기니까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며, 이때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하고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극대와 극소의 정의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회색 박스 와서 보시면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지금 요 얘기 한 거예요.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면 극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0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거 왜 필요한 거였다고? 식으로 찾으려고. 그림으로 주어지면 그냥 찾으면 되는데, 그림 딱 보고 극점이 어딘지 찾으면 되는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게 극점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극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래서 f'x에 의한 극대극소의 판정이라고 써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서 f'a가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f'x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찾는 방법이고,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극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연습을 하나 하자면 170번인데 극값을 구하여라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뒤에 나올 거지만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자면, 물어보고 있는 게 극값을 구하여라야. 그래서 극값을 찾는 방법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고 나서 그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를 관찰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을 먼저 할 건데, 미분을 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 얘가 0이 되는 값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x가 1하고 2일 때 f'x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으로 잘 안 쓰고 표를 그려요. 표를. 그래서 x가 이렇게 있고 x가 1이거나 x가 2일 때 f'x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점이 아직은 무조건 극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극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뭐 한다고? f'x가 0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를 관찰하세요 그랬다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라는 거야.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보면 1보다 작으면 요놈 음수잖아요. 요놈도 음수고요. 그렇게 둘이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뭐 그냥 0 이런 거 넣어봐도 되는데 어차피 부호만 관찰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 둘이 곱할 거니까 여기 양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1하고 2 사이에 값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인데 2보다 작으니까 이건 음수잖아. 그래서 둘이 곱할 거니까 F'은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2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양수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F'X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요거 찾아놓고 나서 좌우에서 부호를 관찰했더니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점은 무슨 점이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양수라는 건 실제로 F'이 양의 값을 가졌다는 건 fx는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F'이 음의 값을 가졌으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F'이 양의 값을 가졌다는 건 F 입장에선 증가했다 이런 소리인 거잖아. 그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라고요. 이렇게 화살표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무슨 점이야? 극대점이라고요. 이건 무슨 점이야? 극소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랑 여기에 뭘 쓸 거냐면 그냥 극대야 극소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값을 쓰시면 돼요. 함수값. x가 1일 때 f가 어떤 값을 갖는지 쓰면 되죠. 요 1은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이건 f'이잖아요.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0이야? 0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계산하기 귀찮은데 2 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표를 완성할 수 있는데 이 표는 이름이 있어. 이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감표 이렇게 불러요. 증가와 감소에 관한 표다라고 해서 증감표라고 하고요. 이 증감표가 그래프를 그리는 좀 기초적인 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극대점인 거 알았고 여기가 극소점인 거 알았고 이 점의 좌우에서 증가, 감소, 증가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뒤에 나올 거지만 미리 당겨서 얘기하자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극점이라고 나와 있는 게 1,0이 극점이거든요. 그래서 1,0에다 점을 이렇게 찍을 거고요. 그 다음 2,-1이 또 극소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1,0의 왼쪽에선 증가하고 있고 1,0이랑 2,-1 사이에선 감소했고 2,-1 뒤쪽에선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물론 미분 가능한 녀석이어야 되니까 그림을 요 따위로 그리시면 안 되고 좀 둥그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야.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번개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를 좀 둥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도 둥그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놈 문제에서는 극값을 구하세요니까 극대값 0, 극소값 마이너스 1이지만 어차피 이걸 찾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냥 한 스텝 만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그려볼 수 있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 요것도 하나 보시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fx 나와 있는데 1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극대든 극소든 찾으려면 우린 뭐 했어야 되냐면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거야.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누구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냐면 1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는데 극대이냐 극소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극점이란 이야기니까 요 말에서 f'1이 0이란 소리고 요 말에서 f'2가 0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극점을 갖는다. 극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된다고. 그럼 f'이라고 실컷 찾았는데 알고 보니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찾으시면 되죠. 이 녀석 X가 1하고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근의 합 3이기 때문에 A의 값은 9가 될 거고 두 근의 곱 2이기 때문에 B의 값은 6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 참에 아예 그래프까지 좀 그려보면 F'이 1하고 2에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 이걸로 증감표를 하나 그려보면 1, 2, F'이에요. F'이 1에서 0, 2에서 0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부호 살펴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 될 거고 1하고 2 사이에 들어있으면 양수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2보다 크면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F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러니까 극대점, 극소점이구나.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값을 찾아보면 1 대입해보면 되죠. 여기다 이제 1 대입할 건데 A가 9고 B가 6인 거 알았으니까 2분의 9 x제곱 더하기 6x에다가 1 대입해 보시면 2분의 7, 14, 5 2분의 5 이렇게 생겼고요. 2 대입해 보면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2 대입해 보면 12 2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림을 완성시켜 보면 x축, y축에 1,2분의 5 여기 2,2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동그랗게 그려보면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뒤에 174번도 똑같죠? 3차 함수 나와 있고 이번에 약간 다른 게 1에서 극소값으로 2를 갖는다 그랬거든. 그럼 저것도 1에서 극소야 라고 했으니까 다항함수인데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요 말에서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건 F'1의 값이 0이란 소리구나 라는 거죠.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극소 값이 이래요. 이 극소 값은 우리 아까 증감표에서도 했지만 이 값은 어떻게 찾았냐면 그래서 극소가 되는 점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그냥 저기다 1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A랑 B를 찾으시면 되죠. 미분에서 1 대입하는 거에 어렵지 않고 그 다음 1 대입해서 B까지 찾으시면 A, B 찾는 건 거의 산수 수준의 문제이니까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책에 제가 여기 몇 쪽이야 이거 96페이지랑 97페이지는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96쪽, 97쪽은 설명 안 했지만 여기 지금 176번, 178번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증감표 가지고 해설 잠깐 칠판 보시면 봐봐요. 이 문제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거든 다 증감표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부터 설명한 거라서 몇 개 안 되거든요. 밑에 있는 유제들 171번 또 여기 유제 두 개 다 있죠? 요것들이랑 뒤로 넘어와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에 있는 문제들 여기 있는 유제들도 증감표 그려가면서 지금 좀 풀어보세요. 이어서 여기 94페이지를 볼 텐데 94페이지 위에 있는 박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여러분 연습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걸 뭐냐 보면 F'X 0 되는 점 찾고 나서 그거 가지고 증감표 만드는 거고 증감표 보고 그래프 대충 그리는 거 그거 쉬기 전에 여러분 다 연습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몇 차식이 됐든 다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는 거고 우리는 볼 일이 없지만 미적분을 하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일 없는 다른 이상하게 생긴 녀석도 결국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이 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학 2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연습을 해봐서 알지만 3차 함수 아니면 4차 함수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종류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고 뒤에 보시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텐데 3차 함수부터 생각을 좀 해보면 fx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어요. 편의상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만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은 다음에 증가함표 그릴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해볼 거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3ax제곱 2b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 결국 뭐 된 거야? 2차 방정식 된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지고 그거로 증가표를 그릴 건데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에 따라서 다르죠. 2개일 수도 있고 뭐 중근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이 0 되는 걸 찾을 건데 여기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야. 요 녀석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f'x, a가 양수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방정식인데 요 녀석 가지고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고 치면 f' 그래프의 종류 역시나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세 가지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을 기준으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을 기준으로 안 만날 수도 있고 f'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판별식 0보다 큰 거지. 판별식 0인 거고 판별식 0보다 작은 거라고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 서로 다른 거 두 개, 얘는 중근, 얘는 허근 있는 경우인 거지. 그죠? 이건 1학년 때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라고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증가표를 머릿속에 살짝 띄워보면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다면 0이 되는 점이 지금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f'의 부호를 볼 건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f'이 0이 됐는데 이것의 왼쪽에서 f'의 부호는 양수죠. x축 위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선 f'의 부호가 음수고요. 이거 뒤쪽에선 또 f'의 부호가 양수가 되거든요. f'의 값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부호만 생각해보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 양수로 바뀐다고. x축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러니까. 그럼 f'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라는 건 fx 입장에서 보면 뭘 의미하는 거였다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하는 거였다고. 그지?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 찾고 극소값 찾아서 여러분 그래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다고 둥글둥글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연습한 3차 함수 대부분 이런 모양새로 생겼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두 번째 거 가서 보면 얘도 f'x가 0이 되는 점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는 이것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양수 여기도 양수야. 계속해서 0보다 큰 상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의 기호가 0이 되긴 할 텐데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요 순간에 잠깐 멈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이제 올라오다가 멈추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극점이라고 아니라고? 극점이 아니야?
극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극점이 아니야? 아니에요. 극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은 오히려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게 극점 아니에요. 마지막 것도 얘는 아예 f 프라임이 0 되는 값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감표를 그린다고 보면 위에다 쓸 게 없다고. 맨날 f 프라임이 0보다 큰 상태고요. 이거는 오히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할 때 했던 거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 그러면 이 f 프라임이 항상 0 이상이야 했잖아. 지금 이거나 이거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인데 이거 포함해서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물론 직선이 아니라 3차이기 때문에 좀 꾸불텅 할 거고 여기가 좀 큰 양수고 좀 작은 양수고 다시 큰 양수가 되니까 엄청 가팔랐다가 약간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팔라지겠지만 어쨌든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f 프라임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fx 그래프는 f 프라임을 가지고 그리는 거라고요. f 프라임으로 증감표해서 찾았는데 그 증감표의 역할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fx 그래프가 어떤 모양새로 생겼는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건 3차 함수의 모양새겠지만 우리가 그걸 찾으려면 뭐 한다고요? 그것의 도함수가 어떤 녀석인지를 가지고 찾는 거다 그 얘기예요. 되죠? 여기에서 그래프가 3개 있는데 편을 좀 갈라보자면 편 가르기를 하자면 여기서 편을 가릴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얘하고 얘네들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뭐가 차이나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당연히 극점이 있냐 없냐지. 얘네는 극점이 2개나 있죠. 극대도 하나 있고 극소도 하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어때요? 극점이 없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은 3차 함수 극점이 존재하는 녀석이고 2개나 얘는 극점이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물어볼 때 그냥 그리세요 그러면 그리면 되는데 문제로 그런 거 물어본다고 야 3차 함수가 극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3차 함수가 극점이 있으려면 뭐 이거 조건 뭐 요런 데 하나 뚫어두고 A의 범위 찾으세요. 3차 함수가 극점이 없으려면 뭐 실수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3차 함수가 극점이 없다는 말이랑 비슷한 걸로 뭐도 나오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걸 다 같은 표현이라고요. 이쪽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3차 함수 극점이 있느냐 극점이 없느냐 이렇게로 보통 갈라지는데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극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판단한다고? f 프라임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f 프라임이 서로 다른 실근 2개인지 아니면 빵개거나 없던지를 가지고 의미하는 거니까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이 외우셔야 하는 결론은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점이 2개 있는 거고요.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점이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여기서 온 거라고. 여기서. 이 그래프들에서 온 거라고. 그지? f 프라임이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져. f 프라임의 판별식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극점 2개가 있다는 거야. 증감표 안 그려봐도 알 수 있다고. 3차를 미분했는데 얘가 실근 2개야? 그럼 둘 다 극점인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으면 왼쪽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극소가 나오고 저 위로 가서 끝난다고요. 만약에 최고차 개수가 음수였으면 위아래가 뒤집어진 상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였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미분했더니 실근 2개 나왔어. 그럼 그 2개가 다 극점인데
극소가 먼저 나오고 극대가 나오고 저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굳이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 당연한 거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F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F 프라임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녀석이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 음수, 양수, 음수니까 아하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그릴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당연히 F'의 부호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니까 F'을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살짝 눈으로 보고 갈게요. 그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우고 책에 있는 걸로 다시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면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모든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그린 거랑 순서 똑같잖아요. F'X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있기 때문에 fx의 그래프도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점선 그어서 이렇게 매칭 시켜가지고 그림 많이 그리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3차 함수 그래프는 F'X는 0, 즉 이 도함수 가지고 만든 방정식이야. 이것의 근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이것에 따라서 F'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이 F'의 그래프로 F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소리일 수 있는데 혹시 약간 의아해할까 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 F'은 요 녀석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F'이 증가하냐 감소하느냐는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요. 다시 F'도 나름대로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F'의 증가와 감소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좀 더 익숙해지시고 나면 아마 언급할 기회가 생길 텐데 그건 나중에 조금 덜 중요하니까. 요 녀석 자체의 감소나 증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F'한테 중요한 건 부호거든요. 그러니까 X축이 있어야 돼요.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양수고 밑에 있으면 음수잖아. F'은 항상 X축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X축 없이 F'을 그리면 의미가 없다고. 이 녀석의 부호가 뭔지 모르니까 멍 때리지 마. 얘는 항상 X축이랑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F는 어때요? X축이랑 같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돼. 왜냐하면 얘는 이 녀석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프의 모양새는. 그러니까 F'이 나올 땐 항상 X축이랑 같이 나오지만 fx가 나올 땐 X축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fx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어디다 그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알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이 나왔으면 그 값을 가지고 X축이 어디에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뭐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수면 X축은 요 밑에 있을 거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X축이 가운데 어디 있겠지. 뭐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새를 판단할 때는 X축은 나오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F'은 항상 X축이랑 같이 오지만 fx는 X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극값을 갖는다는 건 뭐라고? 3차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얘기라고요. 극값이 있으려면 F'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니까 그 중간 과정 건너뛰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3차가 극값을 갖는데 아하 F'의 판별식이 0보다 커요가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 어차피 결론으로 얘를 찾으러 많이 가야 하니까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 2번 극값을 갖지 않는다인데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뭐가 또 있다고?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또는 감소 써드릴까요?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 감소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판별식의 부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할 조건. 얘고요. 똑같은 표현이고요.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당연히 똑같은 말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랑도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문제에서 저렇게 물어보니까 혼자 못 알아들으시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4차도 볼 텐데 4차도 그냥 편의상 최고치 한계수가 0보다 큰 것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이 녀석도 이것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 모양새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을 해보니까 4ax 세제곱 3차 함수 되죠. 3bx 제곱 2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나 얘가 0 되는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어쨌든 요 녀석의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3차 방정식이에요. 실근 많으면 3개까지 있을 수 있고요. 적으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 녀석도 역시나 F'의 실근이 F'은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 실근이 만약에 3개래. 얘도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F'X 요 녀석 실근이 3개라는 건 X축이랑 3번 만난다는 이야기잖아. F'의 모양새를 아까 생각해보면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새 생각해보면 이거거나 이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얘거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무튼 X축이랑 3번 만나려면 이거나 이거일 리는 없으니까 요 녀석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3번 만날 거라는 거야. 2번 만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 번 만났고 두 번째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런 게 2번 만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한 번 만나는 거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러면 X축이랑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 한 번 만나는 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이 녀석이에요. 요거. 올라오다가 이렇게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책에서는 4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똑같이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얘도 여기가 0 됐고요. 여기가 0 됐고 여기가 0이 됐잖아. 그 점의 좌우를 살펴볼 텐데 여기는 음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여기 양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 살펴보니까 어때요? 극소점이 2개 있고 극대점이 하나 있죠. 극점이 총 3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옆으로 와서 보면 여기 0이고요. 여기 0입니다. 근데 이게 음수, 양수, 양수잖아요. 감소, 증가, 증가거든요. 근데 그 증가와 증가 사이에 순간적으로 0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잠깐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그림 되고요. 세 번째 건 음수, 쭉 양수. 근데 그 쭉 양수도 약간 이 기울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꾸불텅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내려왔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좌우로 대칭 그림이 그려져요. 얘는 대칭은 아니거든요. 근데 쟤는 대칭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처럼 총 4가지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저랑 순서가 좀 다른데 책에 있는 건 요게 1번,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무튼 총 4가지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얘도 편을 가르자면 여기서 갈라야겠죠? 얘는 극점이 3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얘는 극점이 3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극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극점이 아니니까. 극대값 같도록.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쟤네는 극대값이 없잖아요. 극소점이 2개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저기는 극소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도 어차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 문제에서 야 4차가 극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 이거 아니고 얘네들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지? 어쨌든 문제에서 말하기는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우린 뭘로 판단해? F'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4차가 극대가 있냐 없냐, 극소가 몇 개냐, 극점이 총 몇 개냐, 이거 전부 다 F'이 실근 몇 개를 갖느냐 가지고 결정이 난다고요. 그지? 3차도 마찬가지였잖아.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의 판별식을 봤다고요. 실근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 4차 함수 fx가 어떤 모양새냐라는 건 3차에 실근이 몇 개냐를 볼 건데 문제는 3차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어요. 실근의 개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조금 판단하기가 귀찮죠. 실제로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런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어렵게는 안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보통 우리 3차 방정식을 푸는 건 어차피 인수분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 같은 거 써보면 저게 1차하고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는 금방 될 거예요. 얘가. 일단 뭐 예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제 같은 거 보면 예제 같은 걸 보면 1차, 2차로 금방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이 극대 극소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1차랑 2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서 이미 실근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요. 1차에서. 그럼 여기 2차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져야 하는데 2차가 실근 2개야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생각이 나잖아.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1차, 2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 실근 하나에 여기 실근이 2개인데 그냥 2개면 안 되고요. 얘랑 겹치면 안 돼요. 이거랑 겹치지 않는다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 1차와 2차 입장에서 보면 2차의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면 무조건 극소 한 개만 있는 거지 극대는 없는 경우라고요. 왜냐하면 1차의 실근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중근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쪽 편에 있는 애들인 거야. 여기서 실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좀 갈라지는데 이 녀석이 2가지로 나누어져서 만약에 1차랑 2차에 공통근이 존재하면 그때도 극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차랑 2차랑 겹치는 게 없어. 그렇다면 이제는 얘는 극대 하나랑 극소가 2개 있는 형태 저런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요게 맨날 틀리는 지점이거든요. 요게 매번 나오는 함정이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다시 보고 예제를 풀러 가보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도 이렇게 총 4가지 나오는데 W 모양이라고 나오죠. 이 W 모양도 극소점 2개가 있는데 이 극소 값이 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좌우로 대칭인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그림 그려질 수 있고요. 옆에 와서 보시면 잠깐 멈췄다 가는 거. 근데 역시나 이건 극점 아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좌우로 대칭인 U자 곡선일 수도 있고요. 약간 찌그러져 있는 이런 U자 곡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림이 4가지라는 건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림은 누구 때문에 결정나? F'의 실근의 개수 때문에 결정이 나.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3차 함수 그래프와 극값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면서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대. 극대값이 있는 건 이 4가지 그림 중에 이 녀석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고?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진 거니까 뭐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극대였던 게 극소로 바뀔 거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경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예제를 좀 볼까요? 180번. 그래프의 개형 한번 찾아보세요인데 요거는 3차, 4차 이야기하면서 F'으로 F 그리는 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얘 보시면 그래프 F'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로 fx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점이고 여기가 0이 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요 점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요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는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소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감소하고요. 멈췄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 4개 중에 제가 지금 노란 분필로 그려놓은 거랑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고요. 찾아보니까 누구냐면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X축, Y축이 다 그려져 있는데 이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X축이 꼭 여기에 있는지 아닌지는 원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어도 사실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F'은 X축이랑 항상 같이 나와야 하지만 fx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손으로 그릴 땐 X축의 위치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2번 3차 함수 하나 나왔고요. 1번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2번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극점이 있냐 없냐는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다고?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뭘로 판단하는 거였다? F'의 실근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다. 자는 사람은 안 깨워요. 쭉 주무세요. fx가 극점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다시 뭐 식을 외우면 해결되긴 할 텐데 그 외우는 게 좀 휘발성이 강하니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3가지 있다고 그랬어. 그 3가지가 누구였냐면 이거랑 이렇게 3가지였다고요. 왜 이렇게 3개로 분류하는 거였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였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건 왜 이렇게 생겼냐? F'이 2차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2차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냐 1개냐 빵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1번 뭐래?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이 그래프 3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요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fx가 극값을 가질 때라는 말이랑 똑같은 표현은 뭐냐면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푼다? f'x의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가지고 푸는 거였다고요. 얘가 우리가 실제로 산수해야 될 결론이겠지. F'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가 머릿속에서 그냥 빠르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결론이 이건데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까먹으니까 머릿속에서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 그 소리고요. 그럼 2번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극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건 이거 2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2번 같은 경우엔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거랑 반대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랑 완전히 같은 표현으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때 역함수를 가질 때 1대1 대응일 때 다 같은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책에는 이 정도만 나오는데 다른 교재 같은 데 보시면 이 문제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나와요. 저 3차 함수가 뭐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근의 크기도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fx가 뭐라고 나오면서 1과 2 사이에 극대 2보다 큰 쪽에서 극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 극대 극소가 다 있긴 있는데 1하고 2 사이에 극대가 있고 2보다 큰 쪽에 극소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거꾸로 F'을 찾으러 가보면 여기가 극점이니까
F'은 이런 모양새로 생겼겠죠.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라는 건 F'X가 1과 2 사이에서 실근 하나, 2보다 큰 쪽에서 실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극값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실근의 개수 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얘는 실근의 위치까지 지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F'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1보다 커요. 두 실근 사이에 2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F'1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작아요. 이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이제는 판별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걸 보셔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어떤 요것에 대한 예제가 지금 풍산자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바이블이나 RPM이나 뭐 센이나 이런 거 푸실 때 보면 당연히 나오는 문제고요. 그냥 극대극소가 존재하느냐? 오히려 이건 쉬운 문제인 거야. 개수만 살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위치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의 분리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기억 못하겠죠? 문제 풀러 가보면 나올 거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원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184번. 이번엔 4차 함수고요. 4차 함수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 있었고 그 4가지는 하나는 W, 또 하나는 약간 멈췄다 가는 거, 그 다음은 구겨진 거, 좌우로 대칭인 거 이렇게 총 4가지 모양새가 있었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유 역시나 F'X 때문에 그런 건데 이 4개 중에 극대가 있는 게 누구냐면 요 녀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번에서 원하는 그래프다라는 거고 이거 구분하는 게 뭐였다고?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 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F'X가 0 되는 점이 3개 있어야 돼요. 즉 문제에서 말하는 fx가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건 뭐랑 똑같다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 미분하면 되죠. F'X 찾아보면 4x 세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말했지만 이 3차 1차와 2차로 인수분해는 금방 돼요. 지금 x 하나로 바로 묶이잖아요. 저게 4x 이렇게 묶어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얘는 실근 하나 무조건 나오죠. 0이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 얘가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지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판별식을 보긴 볼 텐데 0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실근이 2개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9보다 작아요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함정 뭐가 있었다고요? 얘랑 겹치면 안 된다고요. 1차에서 찾은 실근이 0이거든. 그럼 얘가 0을 실근으로 가져버리면 3차 함수 전체, 3차 방정식 전체 입장에서 보면 0이 중근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3차 전체에서 중근이 안 되려면 1차에서 찾아놓은 0 빼고 나머지 2개를 근으로 가져야 하는 거니까 0을 해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0을 해로 갖지 않는다는 건 0을 대입했을 때 0이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0을 대입해 보면 A만 남고요.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얘가 0이 돼버리면 X가 0을 해로 가질 거니까.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2개를 합쳐서 결론 A가 아예 0보다 작거나 아니면 0에서 4분의 9 사이야. 이렇게 쓰셔야 제대로 된 답이에요. 4분의 9보다 작은데 0을 뺄 거야. 이거 틀린 말 아닌데 책에서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0보다 작거나 0에서 4분의 9 사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그럼 괄호 2번 극대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야?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죠.
이 상황을 뒤집으면 된다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지.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f 프라임 x가 앞에서 찾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첫 번째 이것의 판별식이 아예 0보다 작거나 같아버려. 얘가 중근을 갖던가 실근이 없어버리면 그럼 3차 입장에서도 실근 3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1차와 2차가 공통근을 갖는다고요. 0이라는 해가 있으니까 얘도 0을 해로 가죠. 그래버리면 3차 입장에서 보면 실근 3개가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그냥 뒤집은 꼴이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거나 4분의 9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103페이지에 보시면 한 걸음 더라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풀었던 거에 이어서 180번 예제 있죠? 거기서부터 이어서 좀 유제 풀어보시고 유제 몇 개 없으니까 다 된 사람은 104페이지에 필수 확인 문제도 좀 풀어보세요.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 공부할 마지막은 105페이지에 나오는 최대와 최소인데 문제가 몇 개 들어있죠.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최대 최소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으냐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 중간에 보시면 회색 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와 최소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와 최소 값을 무조건 갖는다.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우리 첫날 공부했던 거예요. 거기 보시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있었죠. 거기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요 였거든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고요.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구간 안에 극대값 극소값 있는 대로 다 구하고 양쪽 끝에 함수값 경계값도 다 구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게 최대고 최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리할 거 없고요. 결론이 뭐냐면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이 닫힌 구간의 경계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거 찾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192번 보면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죠. 구간이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 닫힌 구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에서 요 녀석 최대 최소 구하세요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프 그리시면 해결돼요. 여기서부터는 요거 바로 앞에까지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 최대 최소 문제부터는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보면 3x제곱 더하기 6x-9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냐? 맞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데 순서를 바꿀 걸 그랬네. 더하기 3 빼기 1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이제 요게 0 되는 거 찾아보면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야. 증간표 안 그려도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f 프라임 최고차항계수 양수인데 실근이 두 개야. 그러면 fx는 극대극소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f 프라임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니까 극대극소가 있다고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세 가지 있었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얘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오른쪽 위로 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일 거다 그 얘기고 마이너스 3일 때 실제로 f의 값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26 이렇게 나올 거고 1 집어넣어 보시면 26이야? 3 집어넣으면 27. 17이죠. 27, 17.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잘라지기를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2래. 그럼 마이너스 4면 얘보다 약간 왼쪽에 2면 얘보다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잘라졌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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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네 개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실제로는 얘가 더 클지 얘가 더 클지 여러분은 모르죠. 내가 그림을 2를 여기다 그어서 그렇지 2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건지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지 여러분 아직 모른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극대값이랑 얘 중에 더 큰 거 이것도 값 찾아보란 이야기예요. 이 대입해서 찾아서 얘랑 얘 중에 더 큰 걸 최대값이라고 하면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요. x좌표 마이너스 4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 가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때의 값이랑 요때의 값 중에 더 작은 녀석을 최소값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회색 박스에 있는 거대로 하자면 구간 안에 들어있는 극값 다 찾고 양쪽 경계값 다 찾아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194번도요)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0에서 3 사이에서 이번엔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최소값이 나왔어. 그거 가지고 A 찾아보세요거든요. 어쨌든 최소 문제니까 얘도 당연히 미분해 볼 거고요. F'X는 그러니까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겼어요. 인수분해 해보면 X, X-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면 0하고 2하고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극점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거 하고 있는 중이야. 극대야 극소야? 극대겠죠? 최고차항계수 양수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지금 구간이 잘라지기를 0에서 3이래. 0은 여기니까 됐고 3은 2보다 오른쪽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3이야. 그럼 0에서 3 사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최소값이 1이래. 최소값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지 뭐. 굳이 경계값 찾아볼 필요 있겠어? 그럴 필요 없잖아. 올라가는 중에 있는데 뭐. 그림 잘라보면 얘가 최소일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 2 집어넣은 값이 1이더라 가지고 A를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도 역시나 그래프를 그리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밑에 있는 196번도 1에서 4 사이에서 이번엔 미지수가 두 개나 나와 있는데 하나는 최대값, 하나는 최소값이래요. 자, 미분부터 해볼 텐데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요. 4ax 세제곱 빼기 12ax 제곱. b는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됐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4ax 제곱으로 묶으면 x-3 이렇게 생겼어요. 자, 4차 함수거든요. 최고차항계수는 양수래. 미분했더니 실근이 두 개죠. 0이 중근이고 3이 하나인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극대가 있어 없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 있었어요. 그 4가지의 순서,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그 4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잠깐 올라가는 거, 찌그러진 거, 좌우로 대칭인 거. 이거 4개 중에 뭐 의미하는 걸까? 몇 번째 거야? 몇 번째일 것 같아? 이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고? F'X가 0 되는 거 몇 개냐? 이거 몇 개야? F'X가 0 되는 거 3개. 이렇게 3개잖아요. 얘는 몇 개야? 2개. 얘는요? 하나. 이건 아니야. 얘는요? 하나. 근데 지금 제 F'X가 0 되는 거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몇 번째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그죠? 이거라고. 그럼 지금 0 되는 게 2개인데 이거 둘 중에 누가 0이고 누가 3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누가 0이고 누가 3일까? 지금 보면
F'X가 0 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극소고요. 둘 중에 하나는 증가 상태 혹은 감소 상태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극점이야. 그럼 얘는 이거 둘 중에 누가 극점일 것 같아? 0하고 3 중에. 누가 극점일 것 같아? 3이 극점. 왜 3이 극점? 이 두 번째 게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아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잖아요. 뭐가 크다고? y 값이 더 큰 거. 아, y 좌표 가지고 그거 말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부호 살펴보는 거였다고. 그지? 근데 지금 봐봐. 0, 이 F 프라임 0 되는 점이 0하고 3하고 두 개인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보자는 거야. 0 때문에 바뀔 만한 여지는 여기 있는 거지. 이거는 고정돼 있는 녀석이고 0보다 크냐 작으냐가 이 녀석의 부호를 바꾸진 않거든.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x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제곱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에서 여전히 양수인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부호가 안 바뀌어요. 제곱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극점이 안 돼. 대신에 3은 어때? 3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부호가 안 바뀌지만 이놈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극점이라고.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F'의 완전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F'X가 0이 되긴 하겠지만 극점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야.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림을 완성시켜 보면 내려오다가 0에서 잠깐 멈추고 3에서 이렇게 생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여기가 3인 이렇게 생긴 그림이 완성이 돼요. F'이 0 되는 점이 두 개지만 둘 중에 실제 극점은 요거 하나고 그렇다고 얘를 그냥 찍 내려가게 그리면 안 되잖아. 어쨌든 0이 되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이 중에 몇 번째 거인지 생각해서 그림 완성하시면 돼요. 정 모르겠으면 증간표 그리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이거 가지고 1에서 4로 자르래. 그럼 1이면 0하고 3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겠지. 4면 3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9래. 그럼 여기가 0인 건 확실하겠다. 그지? 그럼 여기가 0인 건 확실한데 여기랑 여기 중에 누가 9일지 모르죠. 그건 해봐야 안다는 거야. 해봐야 안다는 건 이런 거지. F1 찾아보라고. F1은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고요. F4는 대입해보면 그냥 b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요? 얘랑 얘 중에. 밑에가 더 크죠. b가 더 크잖아. a가 양수 그랬거든. 마이너스 3a 얘가 더 작은 거 아니야. 이놈이 얼마란 이야기다. 최대값 9란 이야기다. F3은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얘가 0이다 그 얘기예요. 얘가 9래매.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경계값이랑 극값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문제예요. 딱 분위기 봐도 싫어하게 생겼죠. 최대 최소 활용 문제인데 최대 최소 자체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어려운 거 낼 게 없어. 그래서 얘가 나와요. 활용 문제. 근데 책에 보면 이런 말 써 있죠. 밑에 어디 없나? 여기 안 써 있네. 뭐 다른 교재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 써 있는데 이 활용 문제 푸는 건 뭐든 마찬가지지. 미지수 x 누구를 x라고 할 건지 정해서 부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최대값 구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요 문제는 좀 쉽죠. 왜냐면 요거 x라고 하라고 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접어서 만든 상자의 부피를 x 가지고 표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활용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건 x를 문제에서 어디에다 x를 둬야 될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미지수 x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지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x의 범위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도 보면 지금 x의 범위 안 나와 있죠. 최소한 구간이 나와 있어야 그 안에서 극점 찾고 경계값 찾고 뭐 하는 거잖아.
여기 지금 x가 여기 하라고 했지만 안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고. 이 x가 6보다 더 커져버리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직육면체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은 안 했지만 x는 무언가의 길이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는 크겠죠? 대신에 6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미지수 x의 범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마지막이니까 같이 풀어보면 이런 거라고요. 결국 이 직육면체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잖아요. 밑면이잖아요. 밑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찾아서 곱해야죠. 가로 길이는 요거 절반일 거니까 6에서 x 뺀 게 가로 길이일 거고 세로 길이는요. 12에서 2x 뺀 거죠. 요게 세로 길이인 거고 요거 접을 거기 때문에 얘가 높이죠. 이렇게 접힐 거니까 그래서 높이가 x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가 누구냐면 부피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부피라서 그냥 v라고 썼어요. 대문자로. 그래서 이 녀석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였다? 최대값 찾으세요 였잖아. 최대 찾으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 미분할 거고요. 전개하셔도 되고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미분 하셔도 되고요. 곱미분 해볼까요? 전개하는 게 맞나? 그러자. 요거 2 땡겨내면 2x에 x-6의 제곱 이렇게 생겼죠. 요거 6-x, 6-x니까. 그래서 요거 전개한다고 치면 이제 여기 x제곱 12x겠죠? 그리고 36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vx고 그래서 요거 미분하시면 6x제곱 48x 더하기 72 이 6의 배수냐 다? 6, 8, 48이야? 6으로 묶으면 x제곱 8x 6, 12 이렇게 생겼네요. x 2하고 6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v 입장에서 보면 v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 x가 2하고 6일 때 0이에요. 그죠? v는 3차였어. 미분했더니 2하고 6에서 0 됐대. 극대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여기서 극대야 극소야? 2에서 극대야 극소야? 극대요. 최고차항계수 양수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극대극소 있다며. 극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극소가 오겠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극소가 먼저 오고 극대가 나중에 온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다시 그림을 좀 완성해 보면 여기가 지금 x좌표 2고 여기 x좌표가 6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0에서 6 사이라고요. 0이 뭐 왼쪽 어딘가쯤에 있겠지. 0에서부터 6까지 가면 이렇게인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최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 그때 최대값은 이제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뭐 여기다 넣든 2 집어넣으시면 64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만 잘 만드시면 최대 최소 찾는 건 앞에 거랑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 최소는 사실상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했어. 내일 오실 때 여기까지 좀 풀어오도록 하시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내일까지 하면 미분 끝이거든요. 제목만 좀 보면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 속도, 가속도 이렇게 나와요. 주제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2개 하고 나서 내일 적분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 오늘 한 거 최대 최소까지 좀 풀어오도록 하십시오.